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 기사는 2015년 8월 27일자 제주의 소리라는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2015년 8월 27일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가 개념적으로 분리가 되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와 지원 내지는 보상을 규정한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율을 하다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 7월 1일에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종전에 국가유공자법에 있었던 지원공상공경, 지원공상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삭제되었고, 이와 유사한 보상을 적용하기 위한, 보상을 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보훈보상자법이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율을 하고, 보훈보상자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어서 이 보훈보상자법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를 규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각각 규율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실 언론보도 기사의 내용은 국가유공자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소송 결과가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했거나 상해를 입었다라고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개념적 차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등록 신청을 하면 이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인정이 되어진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거쳐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판정을 하게 되고, 다음에 전과기록 조회를 해서 중요범죄, 중대범죄 이런 전과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신청을 했을 때 국가유공자가 되는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뭐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소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굳이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핵심적 차이,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법리를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법리가 이렇다, 국가유공자다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법리를 주장하면 그 주장하는 이 법적 근거를 전부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리에 포섭이 되는, 이 법리에 적용이 되어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증을. 그러니까 내가 뭐 유격훈련 가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유격훈련 중에 다쳤다는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리적인 것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그러니까 법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고 입증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절차라든가 개념적인 차이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먼저 법원 지게차 정비 중 사고 군인도 국가유공자라고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보시면 군인이 지게차 장비 점검 도중 다쳤다는 이유, 예, 군인이 지게차 장비 점검 도중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고 보훈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판단은 국가유공자다라는 겁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공군 준위 출신인 A씨가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여기서 왜 제주도 보훈청장이냐, 서울 특별시 보훈청도 아니고 왜 제주도 보훈청이냐, 최초의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를 신청을 할 때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기서는 이제 제주도 보훈청장이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A씨가 국가유공자나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이에 대해서 이제 대기위에서 등록 신청을 했더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접수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가보훈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제주도 보훈청 접수한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다가 보내면 그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이 처분을 합니다. 처분 자체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A씨가 이제 불복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소송 얘기인 거죠.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니까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불복 절차 방법은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와는 달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굳이 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 건 아닙니다. 왜냐?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소송을 당한 사람,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나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나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2심 가는 것이고 이제 3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A씨가 마찬가지로 이 소송에서 뭐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또 당연히 A씨한테도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심 갈 수도 있고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소송을 당한 이제 상대방 측,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냐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가 있겠다.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데 행정심판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A가 이겼다,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정적으로 권리가 구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가 여기서 행정심판에서 이겨버렸다면, 승소했다면, 목적을 달성했다면 확정적으로 이긴 것이다, 게임이 끝난 것이다. 왜냐? 상대방이 소송과는 달리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A가 행정심판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이겨버리면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행정 심판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씨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적으로 일단 이겼다라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라는 거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해당이다라고 하는 결정 처분,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라라고 소송을 했더니 이제 이겼다라는 겁니다. A가. 그래서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인 A씨는 2011년 3월 21일 지게차 점검을 하던 중에 장비에 깔려 오른쪽 등을 크게 다쳤다. 지게차 점검 중에 이제 다친 겁니다. 상해 발생 경위는. 그러면 이 지게차 점검을 하던 중에 이 장비에 깔려가지고 오른쪽 발이 다쳤는데, 이 다친 그 원인 되는 이 행위가 서두에 말씀드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다쳤다라고 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쳤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유공자 요건이 된다면 공상군경이 되는 것이고, 보훈 보상 대상자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재해 부상 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A씨는 지게차 점검하던 중에 이제 오른쪽 발등을 다쳤습니다. 발가락 뼈가 분쇄 골절돼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3개 발가락이 괴사돼 절단해야만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2013년 10월 31일 준위로 전역했다. A씨는 국가의 직무 수행 중 사고가 났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했더니 보훈청에서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뭐라고 했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대신 2014년 5월 29일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처분을 합니다. 그 처분의 내용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A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왜 내가 이 다친 경위가 지게차 점검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이게 국가유공자이지 왜 보훈 보상 대상자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보훈청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지게차 정비는 항공수송 물품 지원, 항공수송 물품 지원은 유사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게차 정비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법원 재판부에서는 지게차 정비는 항공수송 물품 지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그 정비 행위도 당연히 그 A씨의 직무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지게차 정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고가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임무 중 사고를 당한 이 지게차의 장비 점검, 이 지게차의 이 점검 행위죠. 정비 점검 행위. 이거는 뭐냐면, 재판부에서 판단은 보훈청과는 달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한 겁니다. 보훈처 내지는 관할 보훈청에서는 직접적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직접적 관련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A씨는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결로서 이제
그 판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군인이 이 공군 준이가 당시에 지게차 장비 정비 점검, 지게차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정비하고 점검하는 이 행위, 다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이 행위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결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것을 주장을 하고 그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포섭이 되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결국 주장과 입증이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과관계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고의라든가 또는 사적인 그 영역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